최근 개봉할 예정인 영화 슈퍼맨은 슈퍼맨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슈퍼맨 오리지널 시리즈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는 만화책에서 뛰쳐나온 것 마냥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했고 사람들에게 진짜 슈퍼맨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크리스토퍼 리브의 인생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죠. 그는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삶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태어났던 날인 195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신문 기자인 어머니와 소설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의 어머니를 따라 뉴저지주 프린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학업에서도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축구, 야구 같은 운동에서도 우수했고 그중 가장 뛰어났던 것은 연기였죠. 크리스토퍼 리브는 9살 때 학생 오페라 연극에 출연하면서 연기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연기가 너무나 재밌고 즐거웠던 그는 15살 때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연극 축제 때 경수생으로 여름을 보내면서 연기자로서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연기자로서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연기 활동을 계속했는데 운 좋게 캐서린 헵번이 주도하는 브로드웨이 연극에 캐서린 헵번의 손자 역으로 캐스팅되게 됩니다.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크리스토퍼 리브는 원로 배우였던 캐서린 헵번에게 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워 그가 할리우드 스타가 될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를 단숨에 할리우드 스타로 만들어줄 영화가 찾아오는데 바로 슈퍼맨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 시리즈에서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과 훌륭한 연기로 모두의 슈퍼맨이 되어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영화를 촬영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워너브라더스 제작사는 슈퍼맨 만화를 영화화하기로 했고 슈퍼맨 역할을 할 배우를 찾고 있었는데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슈퍼맨에 걸맞는 배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죠. 이것 때문에 슈퍼맨 영화의 캐스팅 디렉터는 심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고민하는 중 우연히 한 배우가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키가 193cm였지만 체격은 호리호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캐스팅 디렉터는 그를 슈퍼맨 역할로 만들기 위해 크리스토퍼 리브의 사진과 이력서를 서류 더미 맨 위에 올려놓았지만 프로듀서들이 매번 그것을 던져버렸죠. 하지만 캐스팅 디렉터는 집요하게 노력했고 3번이나 리브의 이력서와 사진이 던져진 후에야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 역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 24살에 불과했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을 연기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전무했고 나이도 어렸을 뿐더러 체격도 슈퍼맨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리브는 사람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묵묵히 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에 걸맞는 체격을 만들기 위해 감독과 함께 훈련을 시작했고 불과 2개월 만에 100kg에 가깝게 체중을 증량해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고된 훈련을 본 프로듀서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며 크리스토퍼 리브를 타박했는데 왜냐하면 굳이 열심히 몸을 만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근육 슈트만 입으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리브의 생각은 프로듀서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관객들이 근육 슈트로 만들어진 가짜 근육이 아닌 진짜 슈퍼맨의 근육을 볼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관객들을 위해 연기에서도 변화를 줬는데 그는 민간인으로서의 클라크 켄트와 영웅으로서의 슈퍼맨이 스타일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의 차이는 그냥 안경 한 쌍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객들이 이런 크리스토퍼 리브의 노력을 알아봤던 까닭일까요? 슈퍼맨 영화는 흥행했고 전세계적으로 3억 2천만 달러라는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짜 슈퍼맨이 된 것 같은 크리스토퍼 리브의 연기에 환호했고 평론가들은 리브의 클라크 켄트와 슈퍼맨을 넘나드는 이중 연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아카데미에서 가장 유망한 신인상을 수상했고 슈퍼맨은 미국에서 평가하는 100대 슈퍼히어로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슈퍼맨 영화를 보고 우리 모두가 슈퍼맨처럼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죠. 크리스토퍼 리브는 성공적으로 슈퍼맨 시리즈의 포문을 열었지만 영광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슈퍼맨 1에 이어 제작된 슈퍼맨 2는 감독이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와 사이가 좋지 않아 영화 촬영 도중에 감독이 해고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해고당한 감독은 제작사의 반발이 들고 일어났고 이게 슈퍼맨 2가 2가지 버전의 영화가 있는 이유입니다. 슈퍼맨2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음에도 흥행했고 전세계적으로 2억 달러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평론가에게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슈퍼맨2가 속편의 저주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 개봉한 슈퍼맨3은 완벽한 졸작으로 흥행에 실패하고 비평가들에게도 호평을 받아버렸죠. 슈퍼맨 3 이후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을 그만둘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본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네 번째 영화에 출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슈퍼맨 3의 실패는 슈퍼맨 4의 실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슈퍼맨 4는 기존의 제작사가 아닌 캐논 필름스라는 새 제작사가 담당했는데 이 제작사는 저예산, 쓰레기 연기, 쓰레기 각본을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캐논 필름즈는 슈퍼맨 4의 예산을 절반인 1700만 달러로 줄였고 그 결과 슈퍼맨 4는 슈퍼맨 시리즈 역사상 가장 낮은 수익을 올리며 흥행에서 대실패를 해버렸고 평론가들의 심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슈퍼맨 4가 망하자 크리스토퍼 리브는 슈퍼맨 시리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 출발을 계획하는데 그는 슈퍼맨 같은 대규모의 예산을 가진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독립 영화와 브로드웨이 연극에 집중적으로 출연하기로 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매 영화마다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갔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에겐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승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한 그에게 있어 승마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취미였죠. 여느 때처럼 승마 대회에 출전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자신감 있게 승마 실력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말이 장애물을 뛰어넘던 도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크리스토퍼 리브는 말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의 등은 지면을 세게 강타했고 그의 척추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기절한 채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 눈을 뜬 그는 목을 제외한 전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척추가 망가져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고 크리스토퍼 리브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에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그는 내가 내 인생을 망쳤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쳤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아내 다나 리브는 우는 한편을 다독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위로했죠. 그런 아내의 위로는 크리스토퍼 리브를 끝없는 절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탄 채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누구보다 강렬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비 환자를 위한 재단인 크리스토퍼 리브 마비 재단을 만들었고 인간 폐와 줄기세포 연구를 포함한 척추 손상 연구와 장애인들을 위한 더 나은 보험 적용을 위해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마비 환자를 위한 연구소인 리브 어바이 연구센터를 공동 창립하기에까지 이릅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운동을 활발히 하면서 영화배우로서의 커리어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히치콕의 1943년 영화를 리메이크한 뒤쪽 창문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 상의 후보로 올랐고 리브의 연기에 대해 미국 배우 조합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텔레비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더 프레틱스, 스몰밸리 등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했고 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자신이 꾸밀 프로젝트인 모두의 영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던 중 2004년 52세의 나이로 신부전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다나 리브 마비법이라는 법을 제정해 그를 기렸습니다. 생전 마비 환자를 위한 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원을 이뤄준 것이죠.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내 생각에 영웅은 평범한 개인이 압도적인 장애물에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라는 말을 남긴 크리스토퍼 리브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